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늘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는 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지.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여유를 가져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유가 무거워집니다. 방 안이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만 또렷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누군가와 함께 보는 게 아니면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인 걸까?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 공자라는 사람도 평생 외로움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실패의 증거도 아닙니다. 다만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외로움은 깊어지는가? 역할이 사라진 자리.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일하러 가고 집안일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외로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빠였고 누군가의 직장 동료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은 자기 집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은퇴했습니다. 이웃과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가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밥을 차려도 혼자 먹습니다.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하는 말만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필요 없어진 건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역할에 있지 않다. 우리는 평생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부모 역할, 직장인 역할, 이웃 역할. 그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존재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지면 갑자기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 같습니다. 이게 노년의 외로움입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외로움이 들어옵니다. 자식과의 거리, 자식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껴서 저축하고 내 것은 챙기지 않아도 자식 것은 챙겼습니다.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나이 들면 외롭지 않겠지.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자식들은 바쁩니다. 일하고 자기 아이 키우고 자기 인생 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명절에 얼굴 보면 다행이고 전화하면 5분도 안 돼서 끊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저 바빠서 끊을게요. 그러면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게 됩니다. 이게 섭섭한 게 아니라 허전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합니다. 말하면 자식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자식을 키우는 건 내 노후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자식도 독립된 인간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찾아올 수 있잖아. 그래도 전화 좀 길게 할 수 있잖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사회에서 물러남. 은퇴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출근 안 해도 되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시간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전화가 안 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통씩 오던 전화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통도 안 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 의견을 물어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임에 가도 예전처럼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냥 오신 분 중 하나입니다. 공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난 뒤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만 기억한다.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사회는 지금 활동하는 사람, 지금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 나이 든 사람은 관심 바뀝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이 줄어듭니다. 친구가 줄어들고 아는 사람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연락이 끊깁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하지만 몇 번 연락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바쁜가 보다. 나를 피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번호부를 펼쳐봅니다. 이름은 많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줄어든다. 하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친구가 없지? 왜 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지? 이렇게 자책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 요즘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혼자, 점심에 혼자, 저녁에도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랑 함께 먹으면 좋을 텐데 텔레비전을 켜놓고 먹어봐도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누면서 밥 한 끼가 하루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밥은 그냥 끼니일 뿐입니다. 배고프니까 먹고 먹어야 하니까 먹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안 먹기도 합니다. 나 혼자인데 뭐하러 차려 먹어. 그냥 빵 하나 먹고 마는 날도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소중하다.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혼자 먹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자가 본 고독. 군자는 왜 혼자 서는가? 공자는 군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군자란 무엇일까요? 대단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는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남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외롭지만 고독하지 않다. 외롭다는 것과 고독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군자는 혼자 있어도 마음이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원칙, 자기 가치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로워도 조금씩 익숙해지면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혼자 있음과 버려짐의 차이. 혼자 있는 것과 버려진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혼동합니다. 혼자 있으면 버려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 스스로를 버려진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건 선택이고 버려진 건 결과다. 혼자 있는 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사람 만나기 싫어. 조용히 쉬고 싶어. 이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버려졌다고 느끼는 건 남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건 내가 정한 것이고 버려진 건 남이 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대부분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삶이 바뀐 것입니다. 스스로와 함께 있는 시간. 공자는 말년에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다. 나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되새깁니다. 이게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무언가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채우지 마세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쓰세요. 오늘 나는 어땠나? 오늘 무슨 생각을 했나? 내일은 뭘 하고 싶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공자가 말한 스스로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침묵이 주는 선물. 나이가 들면 말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할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사람을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전화를 해도 금방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침묵이 많아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 된 건가? 내가 말을 못하게 된 건가? 아닙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깊이다. 말이 줄어드는 건 생각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이 말이 의미가 있나? 그러다 보니 말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퇴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걸 느낍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외로움은 성숙의 과정. 공자는 외로움을 실패의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숙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통해 자신을 만난다.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외로움이 없었다면 이런 질문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당신을 망치는 게 아니라
당신을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 관계를 억지로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우면 자꾸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러다 정말 혼자가 될까봐. 그래서 억지로 친구한테 전화하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혼자입니다. 웃고 떠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관계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억지로 만나면 상대도 부담스럽고 나도 피곤합니다. 그러니 관계를 억지로 늘리지 마세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가끔 연락하는 사람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 한두 명이면 됩니다. 그게 공자가 말한 적지만 진한 관계입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시기의 의미. 말수가 줄어드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할 말이 줄어듭니다. 남의 이야기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고 내 이야기를 늘어놓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공자도 말년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물으면 짧게 대답하고 나머지 시간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말씀이 적으십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모든 걸 말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견 다 말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침묵이 더 나은 때가 많다는 걸, 그래서 말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소통의 성숙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법. 혼자 있으면 무얼 해야 할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를 돌본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텔레비전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산책을 나가보세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책을 읽어보세요. 오래전에 읽고 싶었던 책, 젊을 때 못 읽었던 책을 펼쳐보세요. 글을 써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보세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정원을 가꿔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되게 하세요. 그게 공자가 말한 자기를 돌보는 법입니다. 침묵이 삶을 정리해주는 방식. 공자는 말년에 침묵 속에서 많은 걸 정리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일들,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일들을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삶을 정리합니다. 후회했던 일, 잘했던 일, 아쉬웠던 일, 감사했던 일 다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내려놓아도 돼.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삶을 정리해 보세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연습. 외로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은 외로운 날이구나. 지금은 혼자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외롭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고 외롭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이 그런 날일 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과 싸우지 마라. 함께 걸어라. 외로움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동행으로 만드세요. 외로움이 올 때 왜 나한테 오는 거야? 라고 화내지 말고 오늘도 왔구나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조금 편해집니다. 외로움은 평생 함께 갈 겁니다. 그러니 친구처럼 대하세요. 오늘 이야기 조금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그냥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공자도 외로웠습니다.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외로움에 무너질 수도 있고 외로움과 함께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지금 당신의 삶입니다.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이 당신을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자가 말한 늙어가는 것의 존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 그 안에 담긴 품격에 대해서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오늘 밤도 괜찮은 밤이길 바랍니다.